도함수의 활용. 단원명이 뭐 그 함수의 극대극소와 그래프에서 도함수의 활용으로 바뀌었다. 그 도함수의 활용 안에는 함수의 최대 최소, 방 부등식의 활용, 그리고 속도와 가속도가 들어있다. 하나도 중요한 얘기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 얘기, 즉 8단원에서 한 얘기와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스토리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 봐요. 그래서 첫 문제, 예제의 첫 문항도 이거인 거예요. 네? 이거 보면서 어제 했던 내용이 생각이 안 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똑같은 그래프인데. 이거 그리시오 그랬잖아. 그리시오. 네? 그리고 아래가 2차, 위에가 1차. 요 숫자 배치도 보면 하나도 안 달라졌어. 그대로야, 그대로. 네. 그래서 같은, 아이고. 그림을 그릴 예정입니다. 이거 미분하기 전부터 이미 어떻게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냐면 여기 마이너스 1을 0으로 통과하고 양쪽 끝으로 x축이라는 점근선을 가지며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를 통과했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래프라고요. 다만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가장 포인트가 되는 지점, 여기 x좌표 얼마야? 여기 x좌표 얼마야? 그래서 y좌표는 얼마야? 이런 것들을 따지겠죠.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고요. 게다가 우리에게의 커튼은 굉장히 작게 쳐지네요. 0에서 2까지. 예, 그러면 사실은 미분을 했어도 이 y축의 왼쪽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2의 오른쪽도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의 화면, 예, 우리의 무대는 0에서 2까지만 딱 보이는 거죠. 당신들에게 보이는 저 fx란 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요렇게 내려오는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요만큼. 그래서 최대값은 결정되었습니다. 바로 극대가 최대일 것으로 보이네요. 예, 이거 미분했더니 0 되는 값이 얼마 나오디? x 이퀄 마이너스 3과 x 이퀄 1 나오는 거 확인했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1. 아, 이건 해봤을 거 아니야. 예, 미분을 해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1이 왜 마이너스 3이 소거되어야 하는지, 왜 1이 최대값의 역할을 하게 되는지는 이 그래프가 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제일 높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최대값 얼마냐 라고 하면 F1.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3, 1 더하기 1, 4분의 2, 2분의 1. 이게 최대 값이네요. 그리고 사실 그림을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예, 이것은 양쪽 값을 다 넣어봐야 됩니다. 예, 이게 그림이 얘가 이렇게 내려오다 말고 2가 걸치는지 더 내려와서 2가 걸치는지는 제가 정밀하게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1을 중심으로 좌우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어디가 더 낮게 내려오는가는 두 개의 비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F0과 F2 구간의 양 끝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0 집어넣어 보면 3분의 1이고요. 2 집어넣어 보면 7분의 3이에요. 얘는 21분의 7이고 얘는 21분의 9이기 때문에 누가 더 높냐 하면 F2가 더 높아요. F2가. 그래서 이게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3분의 1이 3분의 1. 3분의 1이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아주 정밀하게 그리면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어떻게 생겼다고 볼 수 있냐면 실제로는 0에서 1 거쳐 2까지 올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3분의 1 되고 여기가 3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인데 이 2까지 내려갈 때 완만하게 내려간다. 이런 뜻이라고요. 완만하게 내려간다. 그래서 2일 때가 얘보다 값이 더 높았다. 예. 최소값은 3분의 1이고 최대값은 2분의 1이다. 이런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게
그 개념서에 있는 문항들은 복선을 하나씩 깔고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1회독을 볼 때와 자기가 실력이 늘어서 다시 본 2회독, 실력이 더 늘어서 본 3회독 때 뭔가 하고 이렇게 깨달음이 이렇게 2번, 3번 오게 만들고 싶어 해요. 그걸 자기가 문제집을 되게 잘 썼다고 생각을 해. 예. 얘가 이제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러분이 이걸 미분해서, 미분만 했나? 뭐 치환도 하고, 미분한 다음에 치환을 했든, 치환한 다음에 미분을 했든, 미분해서 막 이것저것 개형 그려보는 행위가 첫 번째. 그게 첫 번째. 일단 이 단원에서 요구하는 바니까 1회독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걸 제가 지금 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2회독 때쯤 또는 3회독 때쯤 너희가 이제 고등수학, 심지어 고등수학 상하까지 갔다가 돌아서 다시 와보면 이 녀석은 최종 결론이 뭐냐면요. 최종 결론이 F에다가 -1, F에다가 1. 제가 지금 이렇게 풀어요. 예? 당신들을 가르치는 내가 이렇게 풀어요. 그냥 X에다가 1과 -1을 넣어요. 1과 -1을 넣어서, 그러니까 X에다 넣는 게 아니라 sin X에다가 -1을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얼마 나오지? -1 더하기 2. 1분의 -1. 이게 -1이네. 1을 넣어요. 1을 넣으면 얼마야? 3분의 1. 이 중에 작은 게 최대. 이 중에 작은 게 최소. 큰 게 최대. 이렇게 해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풀어요. 만약 이런 문제의 최대 최소 문항에 질문이 나오면 쓱 한번 살펴본 다음에 sin x의 -1 그리고 sin x의 1 어느 게 클지 작을지 난 잘 몰라. 알고 싶지 않아. 그래서 -1과 1을 넣어봐. 그런 다음에 둘 중에 큰 값이 최대, 작은 값이 최소라고 해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제 왜 이런 결론에 이르렀느냐가 중요한 거지. 왜 이런 결론에 이르렀느냐? 뭐냐면 미분의 단원을 빼고 생각하면 얘는 그냥 합성함수일 뿐이에요. 합성함수. 이 녀석의 실체가 뭐냐면 F는 썼으니까 뭐 GX라고 할까요? FX의 실체는 G 안에 HX를 안겨놓은 놈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GX의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냐면 X 더하기 2분의 X예요. 그리고 HX의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냐면 sin X예요. 이렇게 생긴 분수함수 안에 sin X가 안겨있는 형태인 거죠. 두 개가 합성되어 있는 형태예요. 이때 최대 최소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었냐면 이 녀석 GX 결국 바깥을 안고 있는 밖의 함수가 최대 최소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리면 여기 -2라는 점근선과 1이라는 점근선을 가지고 대략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하는 분수함수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관심 없다는 거야. 그게 이거를 막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점근선 찾고 뭐 K값 찾고 막 할 마음이 없다는 거야. 내가. 왜냐면 얘는 이 점근선 두 개를 두고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리고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sin x는 뭘 제공하는 거냐? 이 sin x가 여기 안겨서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자신의 치역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신의 치역. 이 sin x는 이렇게 생긴 애죠. 이렇게 생긴 애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은 -1부터 +1까지의 자신의 치역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치역이 얘한테 와서 정의역으로 작동을 하는 거라고. 안겨있는 함수는 정의역을 제공한다고. 자신의 치역으로 정의역을 제공하는데 이 분수함수나 무리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정해진 구간 내에서 반드시 증가하거나 반드시 감소해요.
정해진 구간 내에서 반드시 증가하거나 반드시 감소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내가 어디가 됐건 간에 커튼을 딱 닫는 순간 왼쪽 끝, 오른쪽 끝이 최대 아니면 최소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최대 최소 문항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녀석이죠. 네? 우리 이런 짓 많이 하잖아.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5 해놓고 여기다가 1에서 7까지 이렇게 범위 주면 1학년들 제일 잘하는 짓이 뭐지? 최대 최소 구할 때? 멍청한 1학년들이 제일 잘하는 짓? 예, 이거 넣어가지고 최소, 이거 넣어서 최대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고 싶어 하잖아. 이쪽이 제일 작고 이쪽이 제일 크니까 1을 넣은 값이 최소고 7을 넣은 값이 최대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해. 예, 그럼 그래프의 개념이 아예 없는 거지. 그게 성립할 때는 얘가 증가할 때만이에요. 증가할 때만. 증가할 때만 1 넣었을 때 최소, 7 넣었을 때 최대가 되지. 이 아이가 감소하는 애면 1 넣었을 때가 최대, 7 넣었을 때가 최소고, 이 아이가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생겼으면 1을 넣어도 7을 넣어도 최소값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중간에 꼭지점 꼈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1학년 때 계속 훈련시키는 게, 야, 증가 감소가 하나의 그래프에 같이 있으면 양쪽 끝값을 최대 최소라는 거 아니야. 이거 되게 가르치죠. 꼭 그래프로 봐. 어디가 제일 낮은지, 이렇게. 근데 그걸 한참 거쳐가서 수투에 가서 그 증가 감소의 절정을 본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런 아이를 만나면 이제 원래대로 다시 푸는 거예요. 원래 하던 짓대로. 분수함수나 무리함수 같은 경우 정해진 구간 내에서 증가와 감소만 해요. 증가 아니면 감소만 해요. 따라서 나한테 주어지는 정의역이, 나한테 제공되는 정의역이 딱 어떤 구간이 잡히면 그 구간의 양 끝값이 최대 아니면 최소라는 거야. 그러니까 sin x는 제일 작은 애가 마이너스 1, 제일 큰 애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을 넣어본다는 거지, 여기다가. 그리고 난 이 녀석이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인지 빨간색 그래프인지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양 끝에서 뭔가 나올 테니까. 예,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보고 1을 넣어보고, 예, 그 중에 작은 게 최소, 큰 게 최대라는 겁니다. 양 사이드 값으로. 아시겠어요? 요게 이제 한 2회독, 3회독, 그리고 그래프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됐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야, 미분 적분을 잘하면 잘할수록 미분을 안 해요. 그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싸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주먹 안 써요. 으윽 하면 끝나죠. 이렇게 어깨만 싹 들어 올리면 다들 깨갱깨갱 하죠. 그런 것처럼 미분 적분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예, 미적분을 가급적 안 합니다. 가급적.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미분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은 미분을 한다라고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예, 그래프를 정말 미적분 포함해서 잘 다루는 친구들이면 미분을 하지 않는 문제예요. 누가 분수함수와 삼각함수의 합성 그래프에 미분을 씁니까? 쓸 이유가 없지. 그리고 역시나 여기서 시간이 끌렸다는 건 미분을 했다는 뜻이죠. 이거 몇 초 컷쯤 될까? 이거 빠르게 풀면 한 20초 컷 안에 답이 나오는 녀석이에요. 근데 그것의 전제는 어제 우리가 수업을 진행했던 fx는 2의 x승분의 x제곱을 알고 있다는 전제죠. 이 패밀리의 그래프를 알고 있다는 전제죠. 예. 어제 영상 다시 복습하시고요. 복습하시고 얘를 기억하고 있다면 얘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라고요. 제가 점선으로 표현한 이유는 얘는 커튼이 닫힐 거니까요. 커튼이 닫힐 거니까 0에서 왼쪽 버리시고요. 4에서 오른쪽 버리시고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에게 실선이 되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K배 했다는 건, 이 아이는 K 곱하기 2의 X분의 X제곱과 같아서 함수 전체에 곱한 K 값은 얘를 위아래로 잡고 K배로 늘리거나 K배로 누르는 실수배의 결과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미분 안 하고도 이거 차수하고 똑같다는 말도 어제 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미분 없이 극대값이 2입니다. 여기가 1차면 1이고요. 2차면 2고요. 3차면 3이라고요. 여기가 n차면 n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미분 없이 여기까지 왔다면 얘는 2의 제곱분에 2 집어넣으면 4K라는 값이 되죠. 최대값이 4이다. 요 높이가 4이다니까 K는 2제곱이어야 한다. K는 2제곱이어야 한다. 20초 안 걸릴 것 같은데. 앞만 봐도 그림만 따닥 하고 그린 사람이라면 10초 안에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지금 제가 그린 이 과정에 중간에 이제 미분이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 뭘 한 거냐면 이걸 그리기 위한 작업을 한 거라고요. 미분에서 양음 따지고 극대극소 따지고 0 되는 것 찾고 값 집어넣어서 높이 구하고 한 사람들은 최종 목적지는 일단 논외고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한 중간 작업을 한 겁니다. 그 과정을 암기로 줄일 수 있다고요. 그래프의 암기로. 요 놈도 어찌 보면 미분을 하긴 하는데 이거 미적분으로 지금 삼각함수 미분한 사람 있을 것이고 합성을 덜어낸 다음 수투 미분으로 한 사람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행동이 이거 보자마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미분 그대로 미분에 막 이거 에휴. 그러지 말자. 개고생한다. 그러지 마시고 얘는 누가 봐도 삼각비 통일이 가능한 애죠. 그 얘기를 안 했네. 이게 삼각비 통일이 그러니까 사인이면 사인, 코사인이면 코사인, 탄젠트면 탄젠트로 통일이 가능할 때 얘기예요. 통일이 불가능한 예시도 뒤에 나옵니다. 더하기 사인 제곱 x 이렇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제곱 x 더하기 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x로 삼각비 통일이 됐죠. 이렇게 되면 아예 ft 잡아가지고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t제곱 더하기 t 다항함수 가는 거예요. 다항함수 가는 거고 당연히 이제 그 치환된 대상이 t equal sin x일 텐데 이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t equal sin x 나한테 정의역만 제공하는 거예요. 정의역만. t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다. sin x의 치역이니까요. 그러면 뭐 한 번은 미분을 할 수도 있겠죠. 다항함수의 미분 3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위로 볼록의 2차 함수 근 구해보시면 1과 마이너스 3분의 1 정도 나오겠죠. 1과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마뿔마 이거는 상징적인 마뿔마가 아니라 진짜 이 3차 함수의 마뿔마예요. 그러니까 극소, 극대, 극소 극소, 극대 순으로 내려가는 요 모양의 3차 함수라고요. 요 자리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요 자리가 1인데 예, 요 자리가 1인데 공교롭게도 커튼이 여기서 닫히네요. 예, 여기서 1에서 그럼 마이너스 1이 한 이쯤에서 이렇게 닫힐 텐데 요것도 1대 2대 1 기억하는 사람이면 요 높이랑 요 높이랑 똑같다는 거 금방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1대 2대 1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예, 3차 함수가 항상 지키는 법칙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칸일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두 칸.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면 딱 1 되죠.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1일 때 높이하고 1일 때 높이하고 똑같을 것이고 여기 최소값, 양끝값이 최대값. 뭐 이거 그것도 모르겠으면 그냥 1과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둘 중 높은 애가 답. 아시겠어요? 예, 어딜 봐도 이 미분은 예, 여기에 이제 미분 단원으로서의 어떤 행위가 들어간다면 요 미분이 다여야 합니다. 저 윗 그래프에서 예, 삼각함수의 미분법을 쓰는 게 아니고 그래야 합니다. 이것도 다함수의 미분법인데요. 기하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요 녀석이 타원이라는 거 금방 알 텐데 사실 저게 타원이라는 걸 알아도 오른쪽에 있는 x제곱 곱하기 y가 무슨 함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기 때문에 소용없는 일이에요. 예. 좌우지간 이걸 처리하는 방법은 얘가 종속 변수란 말이야. 종속 변수. 이게 왜 종속 변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x제곱 y가. x제곱 y가 종속 변수를 어떻게 하냐면 최대 값과 최소 값을 구하라고 시키는 그 대상이 종속 변수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0 헷갈리는 사람들은 요 값에다가 t는 이렇게 t는 한 다음에 t의 최대값, 최소값을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x, y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당신들은 이과니까요. y가 종속 변수고 x가 독립 변수인 건 그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을 뿐이지 무슨 뭐 수학적인 국제적인 약속이 아니라고요. 얘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그 대상이 종속 변인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3변수 함수인 거고 종속 변수가 t, 독립 변수가 x제곱과 y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최대, 최소 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통일하는 거죠. 통일, 변수 통일.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없앨 건데 y를 없애는 게 편하냐, x를 없애는 게 편하냐. 이건 뭐 고려할 거리도 아니죠. 누가 봐도 x제곱을 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x제곱, y를 없애려고 그러면 루트 씌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종속 변수가 t, 독립 변수가 y가 되는 3차 함수 이야기라고요. 마이너스 2y 3승 더하기 4y 이렇게요. 그러면 당연히 y의 변역은 어떻게 되지? y의 정의역은 어떻게 되지? 이게 궁금해지죠? 궁금해야 맞아요. 예. 정의역 없이 3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3차 함수 생긴 게 이렇게 생겼는데. 응? 그러니까 y는 어떻게 되지는 여기 뭐에서 나오는 거냐면 x 제곱이 4-2y 제곱이기도 하지만 실수의 제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실수의 제곱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실수의 제곱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로부터 y 제곱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y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루트 2부터 플러스 루트 2까지예요. 공교롭게도 이 함수를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y 마이너스 루트 2, y 플러스 루트 2로 인수분해가 되는 딱 그 근까지죠. 그러니까
그에다가 3차, 1차 기함수 기억나요? 3차, 1차. 3차와 1차만을 갖는 3차 함수 중 기함수. 홀수창을 갖는 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이렇게와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요. 여기 마이너스 루트 2, 여기 루트 2. 여기까지. 그러니까 최소값을 물어봤다. 여기고요. 최대값을 물어봤다. 여기에요. 그러니 나는 절대로 이 값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높이가 같을 테니까요. 여기만 구한 다음에 플러스를 마이너스 값으로 바꾸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값 찾을 때도 제발 미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차 함수는 1대 루트 3을 유지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원점 대칭 기억나요? 1대 루트 3 오랜만에 듣죠? 1대 루트 3. 다시 말해 그 루트 3에 해당하는 숫자가 실제 숫자가 루트 2라면 여기에 x좌표는 루트 3분의 루트 2가 맞아요. 루트 3분의 루트 2. 그래서 저는 이 t 값의 최대 값을 구한다 라고 한다면 요 자리에다가 루트 3분의 2를 넣으면서 계산을 시작할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된 숫자가 있을 것이고 그 숫자의 마이너스 값이 최소값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은 이걸 미분하고 양음을 찾고 증가 감소를 따지고 한 걸로 알 수 있는 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요. 이렇게 문제 풀기를 바랍니다. 이 뜬금없이 되게 자연스럽게 문제를 내놨는데 이거는 장담하는데 요대로 글자 하나도 안 바꾸고 이거 이렇게 수능에 내잖아요. 그럼 이거 정답률 50% 안 돼요. 그러니까 수능에 나왔던 4점짜리 등급 판정 문제를 필수 예제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은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이거 50% 안 될 거라고 그랬는데 50%가 맞췄다고 치자. 예. 그 중에 장담하는데 그 50% 중 10%의 친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요. 요렇게 생긴 애, 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제일 큰 애를 구하래. 근데 이거 원이잖아. 예? 그럼 원을 이렇게 완성하면 반대쪽에도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할 때 육각형이 나오네, 그죠? 어? 사다리꼴 2배를 하면 육각형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 넓이가 최대일 때가 이 원 안에 있는 육각형이 최대일 때 아닌가? 그럼 직관적으로 가보자. 원 안에 내접하는 육각형 중 넓이 제일 큰 애 누굴까? 정육각형이겠지. 이유는 몰라. 그냥 그게 제일 예뻐. 어? 예. 그런 다음에 계산을 해. 요게 2래니까 얘가 4분의 루트 3 2의 제곱하면 이 정삼각형의 넓이죠. 정육각형이라고 치고. 예? 그러면 한 넓이가 루트 3이잖아요. 한 넓이가 루트 3이면 이거를 6등분으로 쪼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루트 3이네? 6루트 3? 예, 그 절반하면, 3개만 하면 3루트 3이네? 답 봐봐. 얼마인지. 답이 3루트 3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체 고등학생의 한 절반 정도 이거 틀릴 텐데 맞은 절반 중에 한 10%의 아이는 이걸 전혀 풀 줄 모르고 융통성 있게 한 발짝 뒤에서 본 다음에 정육각형 이렇게 해서 푸는 애들 있어. 진짜로 수능에서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어. 너희가 그 중에 한 명이 되길 바라고. 정해로는 어떻게 가는지 보여줄게요. 예, 이게 왜 어려운 문제가 되냐면 이건 변수 x로 가도 그리고 각 세타로 가도 둘 중 어느 쪽으로 가도 어려운 애예요. 예, 근데 더 뭐랄까 포멀한 일반적인
변수 잡기는 세타입니다. 세타. 이거 세타에 대한 함수로 잡는 거예요. 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할 때 어딘가를 x로 잡으면, 예를 들어서 이 길이를 x로 잡는다라거나 아니면 이 사다리꼴의 높이를 x로 잡는다라거나 이렇게 하면 반대쪽 내가 모르는 쪽이 다 루트화돼요. 다 무리수화돼요. 그럼 무리식을 미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리식 미분이거든. 요 다음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무리식으로 잡힐만 하면 삼각비 쪽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 보세요. 이렇게 세타로 잡아놓으면 사다리꼴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밑변이야. 밑변은 4네.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윗변이야. 윗변. 윗변인데 여길 세타로 잡으면 여기가 엇각으로 같이 세타가 되고요. 이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올렸을 때 요 길이가, 요 절반의 길이가 2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2 코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 그 길이의 2배죠. 그러니까 요 윗변이 4 코사인 세타가 돼요. 4 코사인 세타. 그리고 마지막 요소가 높이죠. 이 사다리꼴의 높이가 필요한데 높이는 여기가 세타니까 2 사인 세타입니다. 요 길이가 2 사인 세타가 돼요. 직각삼각형 하나를 두고 이 세타를 가지고 빗변분의 요거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가로변, 빗변분의 높이 2 코사인 세타와 2 사인 세타를 구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S세타라고 한다. 그럼 공식이 있잖아. 공식이 2분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윗변 4 코사인 세타, 아랫변 4, 그리고 높이 2 사인 세타요. 이걸 정리하면 2와 2는 지워질 거고 4를 앞으로 내보내면 4 괄호 열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고로운 이유가 아까처럼 삼각비 통일이 안 돼요. 삼각비 통일은 무언가의 제곱이 있어야 그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면서 통일을 하는 건데 얘는 한 개씩이라 이럴 때만 삼각 함수의 미분법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하면 저도 못 그려요. 이거. 저도 못 그립니다. 그러니까 얘의 개형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세타에 대한 미분이 필요한 거예요. 4는 앞에 내버려 두고 자, 미분 그대로 하면 이거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사인, 그대로 했을 때 사인.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그대로 미분이요. 그대로 하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요렇게 닫히는 거죠. 아이고야, 승희가 버티다 결국 쓰러졌다. 토요일 7시 10분에 이승희 양이 쓰러지셨습니다. 자, 나의 목표는 S 프라임 세타를 가지고 뿔마 관계를 알아내는 거예요. 뿔마 관계를 플러스 마이너스 언제 0되고 이걸 알아내는 건데 여기처럼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이 같이 나오는 녀석은 변수 통일을 했으면 좋겠고 코사인 제곱뿐만 아니라 코사인 세타 1차도 나오기 때문에 이 녀석을 코사인으로 바꾸는 게 편하죠.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고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다시 재정리하면 2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치환도 귀찮다. 그냥 인수분해하자. 그냥 인수분해하면 2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분리가 될 것이고 가운데가 플러스 나오려면 여기가 플러스 1이어야 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할 거야.
자, 나는 여기서 양음을 따질 때 이 녀석을 지우고 들어갈 생각이에요. 여기서 지운다는 건 이걸 정말로 소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덩어리 S 프라임 세타라는 것의 뿔 말을 따질 때 얘는 그냥 절대적인 양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만큼이나 쓸모가 없는 애라는 거야. 이 4만큼이나 쓸모가 없는 애. 왜냐?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은 무조건 양수잖아. 코사인 중에 제일 작은 애가 마이너스 1인데. 웬만한 값으로는 이거 다 플러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녀석만 이놈의 양음에 작동을 한다. 그럼 코사인 세타가 이 세타의 범위를 아까 얘기를 안 하고 시작했는데 코사인 세타의 범위는 여기 0부터 시작해서 많이 돌아봐야 2분의 파이죠. 이해돼요? 이 세타를 벌려봐야 이 C 값이 여기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많이 돌아봐야 2분의 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타의 범위는 0에서 2분의 파이, 90도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0에서 90도까지 코사인 X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2분의 파이까지. 거기에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2분의 1을 걸면 요 값을 기준으로 하여 왼쪽은 코사인이 더 높고 오른쪽은 코사인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인 겁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리고 2분의 1 되는 특수각이 3분의 파이, 즉 60도니까 결국 세타가 60도일 때가 극대값이자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니까요. 도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러면 원함수는 올라갔다 내려온다. 어디서? 3분의 파이. 그래서 이제 결론은 여기다가 3분의 파이를 집어넣은 게 답이고요. 답이고 그 답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3분의 파이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는 거야. 이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가 최대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 반원에서 중심으로부터 3분의 파이가 즉 60도가 올라간다는 건 이쪽으로 펼쳐도 60도, 이쪽으로 펼쳐도 60도. 이거 정육각형의 절반에 해당하는 넓이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벌집. 응? 벌집을 정육각형으로 짓는 이유예요. 단면적이 가장 넓어서예요. 다른 텍스타일로 만들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다른 텍스타일로 만들면 이제 면적이 작아져요. 그래서 정육각형으로 만들어서 애벌레나 이런 걸 담을, 그리고 꿀을 담을 그 면적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거야. 오이구요. 이걸 낸다고? 이걸 내면 제가 장담하는데 정답률은 2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걸 내면. 실제로 난 적 있죠, 이거. 얘는 딱히 아까처럼 꼼수 그런 것도 없는. 글쎄다. 진짜 뭘까? 1,2 직관 아니지. 이거야말로 꼼수가 될라나? 슉 돌려서 요 꼭지점이 여기 와서 딱 닿게. 정사각형? 이지 않을까? 정사각형? 모르겠다. 자, 지금 승희의 자세처럼 편안한 자세로 늘어져서 들으세요. 그냥 한번 얘기하고 지나갈게. 편안하게 들으세요. 자, 이런 스토리야.
여기다 이 정사각형은 지금 여기 박혀 있어요. 1, 2, 그리고 오른쪽으로 2, 4, 아니, 2 자리에 4, 4인가? 예. 1, 2, 2겠네요. 하여튼, 이게 고정이에요, 고정. 요 고정이고, 요 정사각형은 자신의 대각선의 중심, 즉, 지 가운데 무게중심점을 이 원에다가 꽂아놓고 도는 애란 말이야. 정사각형이 도는 거야. 여기를 고정해놓고 이 고정점이 이 원의 궤도를 따라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겹치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런 식의 직사각형들이 이렇게 점점 넓어지다가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쏙 하고 빠져나가요. 이렇게. 예? 여기서 아주 얇게 시작한 정사각형이 드드드드드드드드 이렇게 왔다가 교차점을 가지다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나가요. 이렇게. 예. 그 중에 넓이가 제일 넓을 때가 언제냐고 질문을 한 거예요. 공통 부분의 넓이가. 그러면 이 문제를 한 번도 풀어본 적 없는 사람들은 황당하기 그지없죠. 황당하기 그지없는데 이제 경험치가 좀 있는 사람들은 좌표 평면 위에서 말이야, 얘들아. 좌표 평면 위에서 어떤 직사각형의 모서리와 어떤 직사각형의 모서리가 만나 생겨나는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경험치가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요. 예, 이 넓이를 구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면요. 대각선 방향의 두 꼭지점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예, 이것만 구하면 됩니다. 대각선 방향. 이쪽 대각선이어도 되고 이쪽 대각선이어도 돼요. 꼭지점 두 개의 좌표.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B라고 해봐. 여기가 C, D라고 해봐. 이렇게 구했다 치면 나 직사각형 넓이 구할 때 뭐 필요한 거니? 가로하고 세로 길이 필요한 거지. 이게 좌표 4개면 다 돼요. 여기가 A니까 여기가 C고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C-A죠. 그리고 여기가 D고 여기가 B니까 세로의 길이는 D-B예요. 이렇게 대각선, 반드시 대각선 방향이 됩니다. 대각선 방향에 두 꼭지점 좌표가 있으면 저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도 예, 나 여기하고 여기를 구할 생각이에요. 지금 두 꼭지점. 근데 고맙게도 이 꼭지점은 0,1로 결정이 나 있는 상태네요. 그러니 이쪽 꼭지점의 좌표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쪽 꼭지점의 좌표만 있으면 되는데 그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 요거 잠깐 떼와 볼게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원이 있고 여기에 P점이 있으면 요걸 중심으로 이렇게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정사각형이. 그럼 난 지금 이걸 구하려고 그래. 이걸. 그러려면 뭐부터 구하면 되냐면 P점 좌표부터 구하면 돼요. P점 좌표. P점 좌표에서 이게 그 한 변 길이가 2짜리 정사각형이니까 이 P점에서 요 꼭지점까지는 오른쪽으로 1, 위쪽으로 1씩만 가면 되는 애거든요. 점의 이동이니까 더하기로 표현하면 돼요. 다시 말해 P점 좌표에 더하기 1, P점 좌표에 Y좌표에 더하기 1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이 P점이 뭐냐? 바로 여기가 세타가 되어 있는 반지름 1짜리 원 위에 한 점이거든. 이것도 기억해 놓으시죠. 원 위에 한 점을 세타로 표현할 때 알코사인 세타, 알사인 세타예요. 그냥 외워도 좋아요. 알코사인 세타, 알사인 세타예요. 이렇게 원 위에다가 반지름 R짜리 원을 그렸다고 하면 여기 세타일 때 이 점의 좌표가 알코사인 세타, 알사인 세타라고 삼각치환이라고 해요. 그냥 외우시라고. 그래서 반지름이 1이다 라고 하면 P점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반지름이 1이니까 1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그래서 이쪽 오른쪽 대각선 꼭지점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사인 세타 플러스 1이 돼요.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F세타 완성. F세타는 가로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에서 0을 뺀 값입니다. 요게. 가로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 되고요. 예, 세로는 사인 세타 플러스 1이라는 좌표에서 1이라는 좌표를 빼면 돼요. 사인 세타 플러스 1 빼기 1. 사인 세타죠. 그래서 이게 사인 세타가 됩니다.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곱하기 사인 세타. 예, 어처구니 없게도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꼭지점 두 개의 좌표를 구해서 손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어디서 본해 같지 않아요? 여기 보실래요? 저 사다리꼴의 넓이식을 다 구하고 났더니 4배한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사인 세타의 곱이었어요. 이 4배는 그냥 실수배라고 할 때 이렇게 빼면 이 녀석의 결론이 뭐였냐면 3루트 3이 최대값이었거든요. 3루트 3. 그러니까 이 녀석의 최대값은 4분의 3루트 3이겠죠. 아까 4가 곱해진 게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풀이하는 과정은 앞에서 했던 이 문제의 풀이 과정과 똑같다고요. 똑같이 풀고 나면 4분의 3루트 3이라는 세타는 3분의 파이일 때 4분의 3루트 3이라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표현 바꾸기라고 넣어놓은 걸 거예요. 자, 잊어버리세요. 희원이는 언제까지 잘 거야? 지금부터 들어도. 자, 방정식 애의 활용, 부등식 애의 활용. 원론으로 들어가면 이것에 풀이하는 방법은 많아요. 왜 많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가지도록 하는 두 개의 그래프의 이야기라고. 교점을 구하라가 아니잖아. 저 방정식을 풀어라가 아니잖아. 못 푼다고. 이종의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지수함수랑 다항함수랑 섞여 있는 거. 지수함수랑 다항함수랑 섞어서 방정식을 만들면 기본은 못 푸는 거예요. x값 안 나와요. 존재하는데 못 구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근을 가진다는 교점으로 바꿔서 그래프로 푸는 문제라고요. 그때 얘를 y는 2의 x승 마이너스 x와 y는 a를 그려서 푸는 방법. 그리고 이 녀석을 2의 x승 이퀄 x 플러스 a로 바꿔서 y는 2의 x와 y는 x 플러스 a로 푸는 방법. 이거 내가 수투할 때 진짜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지? 방정식이라는 것을 두 개의 그래프, 등호를 가운데 두고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네 안 만나네, 몇 점에서 만나네, 이런 상황으로 파악을 한다면 어떤 두 그래프로 볼 것인가는 푸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라고. 푸는 사람이 자기한테 편한 쪽으로 결정하는 거라고. 그러니 이걸 이렇게 해서 구하겠다라는 사람은 이것의 그래프를 알고 있거나 또는 이것의 그래프를 미분을 통해서 잘 그릴 자신이 있거나 할 때
예, 이것의 그래프를 잘 그릴 자신이 있을 때 이제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걸어서 예, 손쉽게 이 녀석의 최대값 이하로 내려가면 된다. 또는 뭐 얘 그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임을 알았으면 예, 그거의 최소값 위로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풀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능한 방법이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풀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어느 쪽이냐? 이쪽을 권장합니다. 이쪽을 권장하는데요. 예, 권장하는 이유는 또 그래프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암기를 하자는 걸 전제로. 예, 몇 가지 암기를 하자는 걸 전제로. 자, y는 e의 x승과 y는 ln x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 두 녀석은 상호간에 역함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y는 x, 를 두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죠. 아, 잘못 그렸다. 하나는 이렇게 생겼죠. 잘 아시다시피 예, y는 ln x 로그 함수니까 여기가 1이고요. 지수함수니까 y는 2의 x승은 지수함수니까 여기가 1입니다. 자, 요 두 개의 그래프에 대해 두 가지 사실만, 아니지. 그렇지. 두 가지 사실만 기억을 합시다. 두 가지만 암기를 합시다.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 요 뭔가 눈에 띄는 점이죠. 0,1이라는 이 상수점. 여기서 근 접선의 기울기가 아이고 씨. 네. 1입니다. 0,1에서 근 접선의 기울기가 1이에요. 나 이거 극한할 때도 설명한 적 있어. 극한할 때 리미트 x가 0으로 향하는 x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1이 항상 1이라고 얘기할 때 요 그래프가 원점을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원점을 접선의 기울기 1로 지나간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 자리가 1만큼 올라가 있는 데가 여기야. 그러니까 0,1에서 그건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1이에요. 1. lnx 마찬가지. 그러니까 얘 대칭이니까 예, 요 녀석이 1,0이겠죠. 1,0. 1,0에서 근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1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하나의 공간이라고 삼으면 이 두 함수의 사이가 좁아들다 가장 짧은 구간이 여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에다가 이렇게 동시에 내접하는 원을 줄이고 들어간다고 하면 예, 정확히 여기 반지름 루트 2분의 1일 때가 가장 작은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다시 커지면서 나가요. 예, 여기가 그런 통로라고 생각하면 딱 좋겠어요. 두 대륙이 만나는 최단거리.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원점에서 근 접선의 접점이 있어요. 이게 원점에서 근 접선의 접점. 그러면 이쪽도 그렇겠죠. 이쪽도 이렇게 해서 원점에서 그으면 여기 접점이 하나 생기겠죠. 그 자리가 정확히 1,2가 됩니다. 이거 외워둡시다. 이건 2,1이 돼요. 숫자 외우기 어렵지 않잖아요. 다 2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1,2, 2,1입니다. 기울기로 따져도 2고요. 기울기도 얘가 2, 얘가 2분의 1. 뭐 역수인 건 당연하지. 서로 역함수인데. 자, 요 두 개의 사실, 두 가지 사실, 사실은 네 가지 사실이지만 한쪽만 외우면 다른 한쪽은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할 때, 요 두 가지 사실을 암기했다는 전제하에 일로 와보시면 이거는 풀이가 5초 컷이면 됩니다. 뭐냐?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얘랑 얘랑 두 점에서 만나길 원하는 거지. 예, 근데 얘가 어떻게 생긴 애냐면 요렇게 생긴 애예요. 요렇게 생긴 애인데 여기가 0,1인데 0,1인데 기울기 1짜리 직선이 얘한테 접하려면 이 자리밖에 없다고요. 이 자리. 왜냐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x 플러스 1이라고요. y는 x 플러스 1. 거기서부터 올라가기만 해주면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냥 보자마자 그냥 a는 1보다 큰 거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a가 1일 때가 한 점, a가 1보다 작을 때가 0점에서 만납니다. 기울기 1짜리 직선이 a라는 자신의 y절편을 가지고 기어 올라가서 얘랑 첫 번째로 만나는 접점이 어디냐 하면 0,1이라고요. 점이자 절편이죠. 그래서 5초 컷의 문제가 됩니다. 비슷하게는 이 녀석도 있어요. 이것도 얘를 fx y는 ln x 마이너스 kx와 y는 0, 즉 x축 이 만나도록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만나게 하는 k의 범위를 찾는다면 얘가 이제 이렇게 생겼음을 알고 그 아이가 k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면 x축과 접하는 점을 찾아서 그거보다는 높이 올라가면 된다 뭐 이렇게 찾는 문제인데 그거 말고 y는 lnx와 y는 kx 사이에 어떤 암기를 바탕으로 암기 y는 lnx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요렇게 생겼다고요. 여기 생겼고 이거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기울기가 k인 녀석인데 이 아이가 원점을 지나면서 얘랑 접하게 되는 최초의 순간이 2,1이라고요. 2,1. 그러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뜻이고 원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건 그거보다 낮아지기만 하면 그 기울기가 걔보다 낮아지기만 하면 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K는 2분의 1보다 작다와 그럼 음수로 넘어가면 되냐? 안 되죠. 음수로 넘어가면 이걸 넘어가 버리니까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K는 반드시 양수여야 한다. 요 사이 이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결정이 돼요. 요것도 5초 컷. 이것을 외웠다는 전제하에. x분의 nx 풀었대요. 그게 이제 방법 3. 방법 3은 내가 알고 있는 그래프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x분의 lnx의 그래프도 알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k가 됩니다. 오른쪽이. 그러면 x분의 lnx 어제 우리가 외우자고 했던 그래프 중에 하나죠. 요렇게 타고 올라갔다가 요렇게 시그니처로 내려가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2고요. 2일 때의 요 높이가 2분의 1인데 예, 그게 K하고 만나서 서로 다른 두근을 가지려면 K의 높이가 0에서 2분의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예, 라고 하는 요런 풀이 가능해요. X를 이쪽으로 나눈 거죠. X를 이쪽으로 나눈 거예요. 예, 근데 요 나누기를 할 때는 지금 X가 함부로 나눠진 이유는 절대 0 될 일이 없다. 왜냐하면 lnx 때문에 진수 조건 정의역이 0보다 크다 하기 때문에 쉽게 나눈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나눌 때는 항상 0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주의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똑같은 문제, 표현 바꾸기라고 했잖아요. 이거 뭐 되게 거창하게 써놓은 것 같은데, 네.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있는 자의 입장에서 빠르게 가보자면 얘는 ln x와 x 더하기 n-20이라고 하는 이상하게 생긴 그냥 y 절편. 근데 기울기가 1짜리 직선하고 lnx하고 만나게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lnx가 어떻게 생겼다고? lnx가 이렇게 생긴 애라고. 이렇게 생긴 애인데 기울기 1짜리 직선에 y절편 n-20인 애가 여기 놓이게 된다면 이게 만나겠냐고. 안 만나겠지. 그러니까 내려와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일단 접하는 데를 먼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 접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0인 n equal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n-20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 이제 딱 접할 때야. 그럼 그거보다 더 내려가기만 하면, 마이너스 1보다 더 내려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접할 때 기준점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거보다 내려가기만 하면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된다고. 그럼 n은 넘어가면 19 미만이어야 된다.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1부터 18까지 18개라고 할 수 있죠.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기울기 1이라는 점을 접선과 연결시키면 그렇게 돼요. 이것도 방법 1, x제곱 마이너스 kex를 y로 볼 것이다. 방법 2, y는 x제곱과 y는 k2의 x를 볼 것이다. 뭔가 잘 안 와닿네. 자, 다시. x제곱 마이너스 k2의 x는 제로. 이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로 할 것이다. 가능. x제곱 이퀄 k2의 x. y는 x제곱과 y는 k2의 x로 볼 것이다. 가능. 그런데 내가 권장하는 방법은 2의 x승분의 x제곱 이퀄 k이다. 권장. 왜냐? 난 얘의 그래프를 외우고 있으니까.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예요. 따라서 그리고 여기가 이 녀석의 차수에 해당하는 2가 돼요. 그리하여 요 높이는 2의 제곱분의 4라는 높이가 됩니다. 2의 제곱분의 4. 거기다가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걸어서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숫자 그대로 보면서 k는 0보다 크고 2의 제곱분의 4보다 작아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대답이죠.
정신 차리고 쳐다보시면 전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미분을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미분의 과정을 생략한 것은 그래프의 암기라는 거지. 부등식이 뭐가 다르냐? 방정식은 만난다였고 부등식은 높다 낮다의 이야기라고 했죠. 그럼 보세요.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나 선택 가능. 이 그래프가 x축보다 높이 있다로 문제를 풀 사람 풀어. 대신 너희는 저 왼쪽 그래프를 모르기 때문에 미분을 시작해야 될 거야. 왼쪽 그래프의 개형을 알기 위해. 그런데 반해 얘를 x와 lnkx로 볼 사람, x와 lnkx로 볼 사람은 얘를 한술 더 떠서 x와 lnx 더하기 lnk로 분리할게요. 제가 lnx와 lnk. 왜냐하면 lnx의 그래프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녀석이고 이걸 x에 대한 실수배로 바라보는 것보다 y축 방향의 평행이동으로 바라보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러면 자, 왼쪽 그래프는 y equal x,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다항함수죠. 45도. 그리고 이 녀석은 lnk가 없었다면 1,0에서 자신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는 로그 함수라고요. 1,0에서 자신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는 로그 함수라고요. lnx가. 근데 얘가 lnk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요. k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 그래프 위로는 올라가면 안 된다. 이 그래프 아래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 맥시멈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바로 1,1이겠죠. 이 직선 위의 점. 거기서 접하니까. 그러니까 요거보다 아래에 있으면 된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1,1 자리를 지나가려면 요 녀석이 1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때의 k가 2죠. 2. k에다가 2를 집어넣어야 요때의 k가 1이 요때의 y절편이 1이 되죠. y 좌표가. 그러면 k는 2보다 작아야 된다는 말인데 공교롭게도 요 녀석이 진수네요. 그죠? 진수네요. 그래서 k는 0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요. 요 사이에. x보다 낮게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 다 날로 먹는 애들 이야기. 니네한테 왜 그래프 외우라고 했는지 좀 이제 느껴보세요. 이거 x 부등호 마이너스 k배한 2의 마이너스 x승. 그냥 k만 남기려고 가뿐하게 일로 넘어갔어요. 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부등식은 뭔가 나누기를 할 때 또는 곱하기를 할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냐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중 지수함수, 내가 지금 이거 양변에 2의 x승을 곱할 거거든. 2의 x승을 곱할 건데 지수함수는 100% 양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x 2의 x승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k로 만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근데 여기서 벌써 해석 시작이죠. 해석 시작하시면 저 왼쪽의 그래프가 요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이라고요. 그림이. 여기가 어제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고, 요 극소값의 높이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이 높이가. 그러면 마이너스 k라는 직선이 요 높이보다 아래에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아래에 있으래매. 마이너스 k가 아래에 있으래매. 낮게 있으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마이너스 k가 낮아도 돼요. 아니 같아도 되고 낮으면 돼요. 예. 그래서 k를 부등호를 마이너스 1 곱해서 바꿔주면 2분의 1이 되고 k 값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이거 푸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시간? 그래프를 외우고 있으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외웁시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 이거는 사실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E의 X승과 lnx에 대한 얘기는 넘겨서 양변 미분하시면 됩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엮어서 내는 애는 사실상 감당이 잘 안 돼요. 그래프를 외워서 될 일도 아니고. 뭐 다만 나중을 대비해서 한마디만 하자면 이걸 나는 그대로 그냥 놓고 풀고 싶다. 보통 이게 넘겨야 되거든요. 넘기는데 이 의도가 이제 넘겨서 미분하라의 의도도 갖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싫은 사람들을 나중을 대비해서 이건 정말 나중 얘기예요. 이거를 그냥 그리는 거예요. E의 lnx를 이렇게 그냥 그리는데 요 E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나 이 얘기까지 해야 돼. 이거 E가 의미하는 바가 E가 없을 때 얘들아 1,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그랬지? 1이라고 그랬지. 그럼 그걸 2배하면 얘는 1,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일까? 2겠지. 1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란 얘기예요. 예? 네? 2란 얘기라고요. 그런데 아까 2인애가 있지 않았냐? 이게 지수함수가 요 자리에서 0,0에서 접선을 그으면 아유 씨. 잘하고 싶다. 이걸 먼저 하면 되나? 그렇네. 이걸 먼저 하면 되네. 그래도 안 닿네. 자, 어쨌든 원점에서 이 2의 x승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요게 2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무슨 스토리인지 대충 아시겠어요? 예? 요 자리가 심지어 1,2라고 그랬죠, 제가. 1,2란 얘기는 여기가 1,0임을 감안하면 수직으로 내려오면 여기랑 만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접선 두 개를 같이 달고 내려와 봐요. 이렇게. 같이 달고 이 A가 평행이동, Y축 방향의 평행이동 양이라고 할 때 이 그림과 이 그림을 이거 뗄 수 있나? 안 되겠다. 하여튼 요 두 개를 같이 달고 내려오면 접선이 딱 겹치는 순간 여기서 접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부터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항상 높이 있으려면 그 접점의 높이보다 올라가 있어야 한다. 이건 이제 나중에 저거 미분하기 싫을 때 하는 얘기. 그냥 들어두세요. 아이고야. 이것도 이걸 이제 감당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 상태에서 바로 fx 그리고 미분 때리기.
해도 가능하죠. 왜냐면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이기 때문에 2 코사인 2x 정도로 굉장히 쉽게 미분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 뒤에 있는 2 코사인 x와 함께 얘를 2배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2 코사인 제곱, 코사인 2x 2배각 공식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이거 삼각함수, 할 때, 그때 나왔던 공식이에요. 요렇게 하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시작부터 감당해버리는 거죠, 여기를. 얘를 2 sin x, 코사인 x 이렇게 가는 방법이에요. sin 2x가 2배각 공식에 의하면 2 코사인 x sin x거든. 그러니까 더하기 2 sin x 이렇게 하면 얘가 2 sin x로 묶인 코사인 x 더하기 1이 되는데 이 모양 잘 봐요. 지금 눈에 박아놔. 눈에 박아놓고 돌아 가볼게요. 돌아가볼게요. 좀 많이 가야 돼. 많이 갈 건데 아까 그 함수 머릿속에 기억해놔. 기억해놓고 가시면 여기 있네요. 코사인 x 플러스 1 곱하기 사인 x. 요 전에도 4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사인 세타. 에이? 예. 잽싸게 돌아올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하고 돌아오면 씨발 너무 많이 갔다. 예. 코사인 x 플러스 1 곱하기 사인 x. 역시나 답은 3분의 파이일 때. 예. 3분의 파이일 때 최대값. 얘의 최대값이 a의 최소값.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자, 아주 심플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오늘 주저리 떠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말 뭐지? 그래프를 외우시면이에요. 그래프를 암기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니 너희가 미분을 통해서 그 녀석의 개형을 구하고 그래서 그것의 높낮이로 하는 원칙은 알고는 있대 항상 외워야 될 그래프를 외우는 습관을 가집시다. 마치겠습니다.